여러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5%까지 올라갔다는 뉴스 보셨나요? 미국의 권위 있는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이 현상을 매우 흥미롭게 분석했습니다. 외신은 단순히 새 정부 효과나 매력적인 공약 때문이 아니라고 지적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높은 지지율의 이유를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놀랍게도 외신 분석에 따르면 진짜 이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더 디플로맷은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의례적 수사보다 실질적 성과를 중시하는 통치 방식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마치 대통령을 국민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도록 고용한 일꾼 또는 용병으로 보는 관점이죠. 중고 유권자들조차 이 일중심 통치 방식이 보여주는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는 왜 이러한 행정 중심 운영 방식에 호응하는 걸까요? 2026년 2% 성장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경제 지표와 함께 이 의문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외신이 분석한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어디서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행정 중심의 투명한 국정 운영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처 업무 보고를 전면 공개하고 생중계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투명성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 디플로맷의 분석에서도 강조했듯이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형식적 절차를 완전히 버리고 재정 투입의 근거,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정책 효과에만 집중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예가 바로 비상경제 태스크포스, 즉 비상경제 TF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경제 민생 살리기를 1호 지시로 삼아 비상경제 TF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5년 6월부터 13조 원대 규모의 1차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라 즉각적인 실행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도 유권자들이 평가하는 효율성입니다. 의례적 수사와 정치적 연출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적 역량을 보여준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구체적인 숫자 목표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2026년 경제 성장률 목표는 정확히 2.0%입니다.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OECD 같은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평균 예상치가 1.8%인데 정부의 목표는 그보다 0.2%포인트 높은 2.0%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는 강한 정책 의지가 담겨 있다는 뜻이죠. 외신 분석이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국민이 고용한 일꾼으로 재정의하고 정치적 연출이 아니라 행정적 역량으로 국정을 지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러한 모습을 65%의 지지율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뒷받침하는 세 번째 핵심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미래 먹거리에 집중한 과감한 투자입니다. 먼저 흥미로운 수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6년 R&D 예산이 얼마나 될지 아시나요? 2025년 대비 무려 5조 7천억 원이 늘어난 35조 3천억 원입니다. 증가율로는 19.3%에 달합니다. 이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높은 수치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R&D 투자의 배경에는 정부 구조의 변화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과학기술 부총리로 승격시켜 국무위원 서열 2위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직급 변경이 아닙니다. AI와 반도체, 에너지 분야가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라는 강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을까요? 외신 분석에서도 주목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의례적 수사보다 실질적 성과를 중시하는 통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실제 엔비디아와 협의해 1만 3천 개의 GPU를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이 수치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고성능 GPU를 한국이 우선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AI 생태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의지의 구체적 표현입니다. 2026년 2월부터 이 GPU들은 산학연과 국가 차원의 AI 프로젝트에 배분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수입이 아닙니다.
한국의 AI 인프라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인 것입니다. 결국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경제적 가치 창출이 높은 지지율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외신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경제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바로 대담한 확장 재정입니다. 2026년 총 예산이 728조 원으로 확정되었는데요. 이는 2025년 대비 무려 8.1% 증가한 수치입니다. 단순히 예산을 크게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공공기관 투자 규모입니다. 2026년에 공공기관 투자를 사상 최고치인 70조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먼저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민간 경제까지 활성화되는 파급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뜻이죠. 이러한 확장 재정 정책은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 창출과 소비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증거 유권자들이 이 대통령의 일중심 통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도 이러한 실질적 성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자본시장 혁신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을까요? 상법을 개정하여 이사회의 신의 성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확대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의 권익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더해 주주 친화 정책들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이 그것인데요. 이는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려주는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들이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정부 출범 직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4조 원 이상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겪어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과소평가 현상이 실제로 해소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외신 분석에서 지적한 행정적 역량이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경제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느끼는 경제 심리의 개선과 투자 시장의 활성화, 이것이 바로 일중심 국정 운영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일중심 국정 운영 방식이 실제로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외신 분석에서 언급한 행정적 역량과 실질적 성과가 정말로 경제 지표에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먼저 주요 국제기구들의 2026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인 IMF는 2026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했으며 한국은행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1.8%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즉 KDI도 IMF와 동일하게 1.9%를 제시했습니다. 반면에 한국금융연구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는 상대적으로 더 낙관적인 2.1%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기관들의 전망을 종합해보면 1.8%에서 2.1% 사이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목표로 삼은 2% 성장률은 이 범위에 정확히 중앙값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2% 목표는 결코 무리한 낙관이 아니라 오히려 달성 가능한 범위 내에 도전적 목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표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 경제의 주요 산업들이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도체 업황의 개선이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한국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거든요. 실제로 2025년 3분기 한국 경제 통계를 보면 전분기 대비 1.3%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거의 4년 만에 기록한 가장 빠른 성장 속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이 더디던 시기를 거쳐 드디어 본격적인 성장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민간 소비 지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계의 구매력이 늘어나고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설비 투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회복의 흐름은 결국 정부의 일 중심 국정 운영 방식이 실제 경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신이 분석한 행정적 역량이 반도체 산업 지원, 금리 정책, 투자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경제 정책으로 구현되어 실제로 기업들과 가계의 경제 활동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8%에서 2.1% 범위의 전망 속에서 정부의 2% 목표는 충분히 현실적이며 이미 보이고 있는 경제 회복 신호들이 2026년의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의 개선이 실제로 통계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일중심 경제 정책에서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일까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승자 측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AI와 반도체 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입니다. 정부 R&D 예산이 19.3% 증가하고 GPU 공급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소식입니다. 둘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입니다.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이 조성되고 신산업 규제가 재설계되고 있습니다. 셋째, 일반 투자자와 주주들입니다. 자본시장이 혁신되고 배당 촉진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기업과 지역민들입니다. 지방재정이 확충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패자 측도 있습니다. 첫째, 저금리 정책의 수혜를 누리던 차입자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가계지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보수적인 경영 방식을 유지하던 기업들입니다. 상법 개정과 기업 투명성 강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폐쇄적 경영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 투기자들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2월 9일 종료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일중심 경제 정책은 실질적 성과와 효율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2026년 한국 경제의 미래를 3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 봅시다. 먼저 낙관적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미국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낮아지며 인공지능 투자가 지속된다면 한국 경제는 2.2% 수준의 성장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확률은 약 40%입니다. 다음은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현재의 추세대로 진행된다면 1.8%에서 2.0% 범위의 완만한 회복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확률은 50%입니다. 마지막으로 비관적 시나리오를 살펴봅시다. 만약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반도체 수요가 급감한다면 한국 경제는 0.9% 수준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 시나리오의 확률은 10%에 불과합니다. 어떤 시나리오든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재명 정부가 행정 중심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신이 평가한 섬김의 리더십이 이제는 경제 지표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정부를 지지하는 이유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실제 성과를 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국정 운영에서 의례적 수사보다는 실질적 성과를 중시하는 이 방식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갑과 통장에 이 정책들이 어떻게 반영될지, 앞으로의 경제 지표가 어느 시나리오로 향할지 함께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경제학과쥐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